자,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중고차 판매, 우리가 또 구매를 함에 있어서 범죄로 의심이 되는 상황을 노사장이 한 3, 4개월 전부터 저는 이거를 되게 의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칠판 저 구석탱이에다 제가 적어놨었는데 저의 경험담과 저의 생각을 일단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구매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을 둘 다 알잖아요. 저는 중고차 장사를 한 4년 가까이 해봤던 사람이고 신차 영업도 3년 이상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내가 6년 정도 됐고 10만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옷시리즈가 매매 시세가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이면 내가 2천만 원 주고 옷시리즈를 사려고 갔는데 차에 하자가 있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누유가 많거나 그러면 안 사. 물론 새 차랑 똑같이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내가 이 차를 사서 엄청난 수리비가 몇백만 원이 토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안 사겠죠. 자, 그러면 이게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딜러가 제3자의 판매자가 이 차를 중고매매상에 팔려고 왔어. 자, 이 차는 지금 시세가 2천만 원 정도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고매매상이나 중고 판매 딜러는 1,700에 잡으면 나 있을 거고 이런저런 핑계를 잡아서 1,750이나 1,800 정도에 사줘야 이자 비용, 기회 비용, 상사 운영 비용 등을 다 계산했을 때 이윤 타산이 맞는 건데, 자, 그러려면 중고 매매상이나 중고 딜러 입장에서도 2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 이 차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문제가 없어야 2천만 원에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사고 여부를 판독을 하겠죠. 혹시 사고가 났나? 교체 부위가 있나? 먹었나 앞에? 외판에 뭐 도색한 게 있나? 교환한 게 있나? 그리고 뭘 봐요? 엔진 미션의 작동 여부, 부드러움, 그리고 어디 망가진 데가 있나? 그리고 누유, 누수 이런 거를 다 살펴봅니다. 자, 이상이 없으니까 매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중고 시장은 내가 타던 차를 팔 때, 그리고 중고 매매상에서 이 차를 매입할 때, 그리고 중고 매매상에서 다시 이 차를 팔 때 딱 이 과정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일할 때도 이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는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선수잖아요.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선수일 수가 없죠. 선수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고 판매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윤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손실도 감안해야 되고 이윤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고차 매매상이나 딜러가 항상 손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줘야겠지만, 중고차 업계가 돌아가고 중고 매매상이나 판매 담당 딜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감수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자, 내가 차를 판매하려고 갖고 왔는데 내가 이 차를 왜 팔려고 하냐면, 내 차가 원래 6년 됐고 10만 킬로 탄 5시리즈인데 중고시장에서 2천만 원에 팔리는 차인데 요즘 내 차가 이상해. 그래서 정비를 받으러 갔더니 엔진오일 누유가 심하고, 위에 헤드커버에서 새고, 후크랑크 리데나 사고, 터보 쪽에 누유가 있고, 미션 밑에 누유가 있고, 디퍼렌셜에 뭐 있고 해서 수리비가 어림잡아 조그맣게 타이트하게 해도 400만 원, 많이 나오면 6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지. 600만 원? 내 차가 지금 중고 시세가 상태가 좋아야 2천에 팔리는데, 그러면 나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더 쌀 텐데 수리비가 600만 원이 든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수리를 해서 탈 것이냐? 이거를 팔고 다른 차를 사. 왜? 내가 지금 이 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지금 내 차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판매를 결심한 거야. 자, 판매하러 중고 매매상에 가서 중고 딜러를 만났어요. 상담을 쭉 해보고 중고차 딜러가 위에서 후레쉬를 보고 뭐 하니까, 이거는 뭐해서 얼마 감가, 이거는 뭐해서 얼마 감가, 이건 뭐해서 얼마 감가 해서 원래는 1,700이나 1,750만 원에 매입을 해가는데, 내 차는 이렇게 할게 수리할 때가 많으니까 1,500만 원에 매입을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차가 정상일 때 1,700 정도에 매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수리비가 500이 나왔는데 200만 원만 까고 갖고 간다네? 1,500만 원에? 아싸 개꿀. 내 입장에서는 개꿀일 수 있는 거. 왜냐면 내가 이 차를 계속 타려면 최소한 400 이상, 500 이상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면은 1,750이나 1,700에 팔리는 차를 딜러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500에 사간다는 거야. 아싸 개꿀. 팔았어. 자, 그러면 이제 중고 딜러가 1,500에 이 차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일했을 때 어떻게 했냐? 자, 싸게 매입했으니까 이 차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싸게 팔아야지. 성능 검사장에 가서 성능 검사를 받았더니 누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등속 조인트에 뭐가 파손됐어요. 이걸 딱딱딱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능 검사를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원동기, 변속기, 동력 전달, 조향, 제동, 전기, 기타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체크하게 돼 있고 외판의 교환과 도색 여부, 내부 골격에 대한 판금과 교체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을 주고 성능 검사를 받는 거고 이거를 믿고 우리가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러한 안 좋은 상태의 차를 팔았어. 그러면 해당 딜러는 성능 검사를 봐서 이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러니까 이 차를 싸게 팔아야겠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2천만 원에 팔리는 차인데 지금 문제가 이래 있어서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1,700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사러 간 사람들이 성능 검사지를 보고 이 차가 지금 전차주가 이러이러한 수리비가 예상돼서 이 차를 팔았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싸게 샀으니까 돈을 조금 보태서 고쳐야겠다.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일했을 때처럼 중고 딜러가 싸게 차를 샀죠. 그러면 이 차를 고쳐야죠. 이 차를 자기 돈을 주고 자기는 선수니까 싸게 하는 공업사든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차를 고쳐야 됩니다. 자기는 이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럼 싸게 샀으니까 정상적인 2천만 원에 팔려면 이 차를 고쳐서 팔아야 되는 거야. 자, 고친 다음에 성능 검사를 받으면 고친 부분들이 다 정상 범주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를 팔면 차를 산 사람이 내가 성능 검사지를 봤더니 양호했고 밑에를 까보니 여기 수리가 돼 있어. 최근에 수리한 흔적이 있어. 이래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구나. 오케이, 콜. 됐어. 그래서 나는 적정한 이 차의 시세를 다 지불하고 내가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중고 물건을 산 거예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앉아서 얘기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 사회 경제에서 이권, 돈이 개입이 되는 순간 명예고 뭐고 다 이제 무의미하게 개박살이 나죠. 돈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떻게 하다 내가 뭐 중고차를 사서 오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점검을 해주고 어떠다 보니까 우리 게러지가 본의 아니게 중고차 점검 및 중고차 문제점을 찾고 중고차의 컨디션을 보고 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중고차들이 들어와요. 자, 그럼 우리는 검사 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왔어요. 차주가 먼저 다 얘기를 해주죠. 얼마에 샀고 딜러가 이래 말을 했고 성능 검사지를 확인을 했고 성능 검사지를 저한테 문자로 사진으로 대부분 다 보내주십니다. 그럼 내가 봤어. 깨끗해.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시운전을 했어. 이상하네.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내가 바로 빠꾸시키는데 중고차니까 내가 워낙 새 차를 맨날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는 민감하죠, 되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느껴지는 문제점들이 사실 이렇게 좀 연식이 된 차를 타는 분들은 무던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무감과 무덤덤하게. 근데 어쨌든 난 그런 걸 찾죠. 뭔가 이상하네. 자, 이제 시승이 끝났으면 차를 들죠. 리프트를 들고 바퀴를 떼고 다 떼고 이제 검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성능 검사표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왔던 차가 누유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엔진하고 미션을 오일에 담궜다 뺀 수준의 차도 있었어요. 등속 조인트 다 터졌어요. 안에 구리스 다 빠져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조향장치 쪽에 있는 오무기어 세트까지 다 박살이 나서 온 차도 있었어요. 근데 성능 검사지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어떤 카르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의심을 하냐면 내가 이런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누군가는 저한테 그래요.
어차피 보증 수리로 문제 없이 다 수리가 되는데 노 사장 너는 뭐가 그렇게 베베 꼬여서 문제를 삼느냐.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사도 네가 말하는 성능검사지가 뭐 깨끗하네 어쩌네 중고차 딜러가 양심을 속였네 어쩌네 다 의미 없다. 어차피 보증 수리로 다 고쳐주기 때문에 노 사장 네가 문제를 삼는 그게 문제인 거지 문제를 삼지 마라. 내가 이제 여러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몇 군데 전화를 했죠. 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노 사장이 이런 시스템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문제를 삼냐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의 중고차 시장에 최고의 수혜자와 최고의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짜리 5 시리즈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이 차를 삼에 있어서 반드시 중고차 구매 시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대의 중고차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보증보험료를 차 구매자가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암보험을 들어요. 생명보험을 들어요. 실비보험을 듭니다. 야, 너 씨발 아프면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강제로 들어! 라고 얘기합니까? 국가에서? 아프면 내가 알아서 할게. 보험이잖아요.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중고차 협회랑 보험사랑 그 어떤 기관과의 짬짬이로 저는 의심이 됩니다. 중고차를 사려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중고차를 살 수 있게 시스템을 기정사실화 해놨어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을까요? 그래 놓고선 보증 수리로 문제없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 그냥 사도 된다. 그러면 보험사 니들하고 중고 매매상하고 중고 딜러 니네가 그러면 보증보험료를 내라 이거지. 니네 말만 따라서 보증 수리로 보증보험으로 다 되니까 그냥 사면 돼. 자, 니네 차 팔아서 마진 남고 차 사갈 때 문제 있는 거 차 사갈 때 딜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말 안 할게. 자, 누유 있어. 그럼 돈 안 빼. 값 안 깎는 거야. 왜? 어차피 보증보험 끊고 이거 보증 수리할 거니까 안 깎으면 돼. 그러면 내가 말 안 할게요. 근데 차를 사갈 때는 값을 다 깎잖아. 이거 망가졌어요. 저거 망가졌어요. 누유 있어요. 값을 깎잖아. 깎았으면 차를 고쳐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고쳐. 그리고 더 문제는 뭐야? 성능검사 그럼 뭐하러 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성능검사장 그럼 다 없어져도 되는 거야. 성능검사에서 다 정상이야. 우리한테 오는 일주일에 중고차가 많이 올 때는 한 20대 가까이 옵니다. 아무리 조금 와도 10대 이상 와요. 성능검사표에 말짱해. 그래서 차가 말짱한 차는 단 20%도 안 돼요. 대부분의 차들은 다 누유가 있습니다. 왜 누유 표시를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자, 성능검사장은 지금 A라는 차를 만약에 성능검사장에서 320D를 지금 깨끗하게 아무 표시를 안 하고 출고를 했어요. 성능 표시를 끊어서. 자, 이 차를 내가 샀어. 샀더니 누유가 있어. 자, 보험사에 전화해. 내 차 샀는데 내 차 보증보험 들었죠? 나 여기 가입했습니다. 근데 내 차에 누유 있어요. 수리를 진행해. 그러면 보증보험 수리 업체를 가. 여기는 또 보험사랑 연계가 돼 있죠. 보험사에 손해사정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가서 수리를 해. 자, 그러면 보험사에서 족발랐다고 막 계속 돈 줍니까? 보험사가 뭐 퍼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보험사가 그래요? 성능검사장에서 검사를 똑바로 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나갈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 내죠? 이 시스템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막 그냥 돈을 막 줘요? 공짜로?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능검사를 잘못했으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정도의 페널티, 많게는 20만 원의 페널티를 줘요. 자, 그러면 내가 성능검사장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쳐봐. 우리 성능검사 하나 받을 때 얼마 받는지 아세요? 나 때는 4만 원, 5만 원 했거든요. 지금 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하겠죠. 성능검사 받는데. 근데 내가 성능검사를 똑바로 못 보면 보험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그럼 성능검사를 똑바로 보지 않겠습니까? 페널티를 받는데?
근데 희한하게 성능 검사가 항상 다 깨끗해요. 근데 오면 차가 이래.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 이거 뭐지? 보험사에서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잡을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짠 거예요. 이건 짠 거야. 이거를 둘이서 안 짜고는 불가능해요. 짰잖아. 이 둘은 서로 친할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내가 똑바로 해야 얘네도 돈이 안 나가는 거고, 여기 또한 그렇게 해야 이쪽에다 페널티를 청구를 안 한단 말이야. 이 둘은 친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엄청 친한 것 같아요. 판매자가 차를 매입하면 성능검사장 가서 성능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성능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 근데 차를 팔았는데 노사장한테 갖고 와서 보니까 누유가 존나 많어. 막 조향기어, 오무기어 세트 망가져 있고 막 등속 조인트 있게 구리스 다 터져 나왔어. 그래서 내가 소비자한테 다 알려줬어. 차 구매한 사람한테. 보험사에 전화했고 보험 처리한대. 보험사에서 보증수리 업체로 가래. 보증수리 업체 갔더니 찍소리도 안 하고 다 해줘. 어? 뭐야 이거? 그럼 소비자는 생각해. 아 씨발 개꿀이다. 아 중고차 샀는데 이렇게 다 고쳐주네. 개꿀이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한 거거든. 왜 이게 개꿀이야? 나는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2천만 원에 대한 차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보험료를 나보고 내라는 거야.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도대체 내가 왜 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딜러가 내야지. 니네가 차를 잘못 팔아서 니네가 차를 속이고 판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니네가 내야 되는 거지. 자기네가 돈을 안 내고 차를 살 때는 수리비를 다 깎고 차를 샀으면서 차는 제값에 팔아놓고 차는 고쳐놓지도 않아. 그래놓고 보험으로 처리하래. 근데 그 보험은 누가 냈어? 내가 냈어. 너의 친구와 너의 브라더 누구누구 다 낸 걸로 내 거 하나 고치는 거예요. 몰빵 쳐준 거예요, 그냥. 야, 나는 사놨는데 수리할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럼 보험료를 왜 낸 거야?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서 그 값을 주고 샀는데 보험료까지 냈는데 내가 지금 암보험료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냈어. 근데 내년에 이게 다 소멸된다는데 나는 암이 안 걸렸어. 근데 암보험은 내 생명과 직결된 거고 내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당연히 보험은 그래서 드는 건데 이건 다르잖아요. 기계고 확인이 다 되는 거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생길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과는 다른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돈을 소비자가 내가 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차를 사올 때 딜러가 차의 상태를 알고 그만큼 싸게 산 거잖아요. 그만큼 싸게 사왔으면 자기가 고쳐야죠. 고쳐서 이상 없이 팔아야죠. 고칠 돈이 없어. 고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고지를 똑바로 한 다음에 그만큼 싸게 팔아야죠. 차 상태가 이 지경인데 왜 아무것도 안 찍히냐 이거죠. 이거를 지금 보험사에서 제재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성능검사장에서 가라로 성능지를 발급한 거잖아요. 중고차 협회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닐 겁니다. 이거 모를까요? 중고차 협회에서 보증보험 제도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조직적으로 해먹으려고 이걸 만든 겁니까? 중고차 협회에서? 원래 중고차 딜러들은 차 팔고 나서 자기네가 검수와 차 상태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중고차 딜러들은 책임을 안 져요. 우리 직원들 차 팔 때 보니까 엄청나게 다 까요. 어디 이상 있는 거 다 체크해서 돈 다 깝니다. 그 팔 때는 사람들한테 보증보험 들면 여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래. 그래서 샀어? 문제 있어? 딜러 한마디 하죠. 보험 처리하라고. 자기 책임 없대. 아니 자기가 돈 주고 매입할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봐놓고 팔 때는 왜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럼 살 때도 그냥 제값 다 주고 사갔어야지. 이거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한참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나는 여기에 이 거대 대기업들 보험사들이 이 내용을 알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정감사감입니다. 이건 소비자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가야 돼요. 금감원에서도 감사 들어가. 왜냐면 돈이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돈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한 곳에. 이거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능검사장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능검사를 가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성능검사 뭐하러 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 보면 죄다 다 누유고 죄다 다 문제가 있어. 막 할 때 민성이 쳐봐요. 성능검사장 표시에 아무 이상 없는데 할 때 링크 부러져 있어요.
할때 링크가 부러진 것도 표시가 안 되면 도대체 성능 검사를 뭐하러 하냐고요. 돈 주고. 이렇게 될 거면 중고차 딜러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개인끼리 직거래하고 개인끼리 보험 들고 서로 보험료 반띵하고 하면 되지. 중고차 딜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대. 이렇게 보증보험사가 이렇게 대기업인데 이 중에 한두 업체는 엄청 악랄하대요. 보험료도 많이 받는데 보험 처리를 할 때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고 최대한 깎는답니다. 어디 보험사인지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사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또 피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아주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아 있는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중고차 협회와 보험사와 성능장의 어떤 작품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듭니다. 이 좋은 제도가 이렇게 소비자가 안전하게 차를 사고 안전하게 수리를 받고 판매하는 딜러가 소비자의 크레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려면 지들끼리 알아서 그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들끼리 안전하게 돈 벌고 안전하게 차 팔고 수리하면서 돈 벌고 지들끼리 꿍짝꿍짝 다 해먹는데 그 돈은 소비자가 낸다는 거죠. 내가 왜 니들 편하게 일하고 니들 돈 버는 돈을 왜 내가 내냐고요. 내가 받는 혜택이 뭔데. 10명이 차를 샀어요. 몇 명이 보증보험으로 수리를 할까요? 나머지는 보증보험 수리 뭐 안 해요. 근데 차를 사는데 이 돈을 왜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중고차를 사러 갔지 보험사 돈 벌어주려고 차 사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돈을 소비자 보고 내라고 하고 이거를 강제로 하게끔 하냐 이거죠. 왜? 보험은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죠. 왜 이걸 강제로 하게 해요? 나는 이 시스템 한참 잘못돼서 이거는 내가 뭐 이쪽에 잘 몰라서인데 금감원, 소비자보험, 뭐 그다음에 권익위는 상관없나? 뭐 어떤 기관에서 보험사랑 성능장이랑 중고차 협회를 다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누구 작품인지, 최대 수혜를 누가 받는지, 그리고 성능검사장에서 왜 이렇게 안일하게 성능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딜러도 보험사도 그 어떤 기관에서도 규제를 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가뜩이나 힘든 이 시기에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고 그 등골을 빼서 몇 개 업체가 등 따시고 배부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3배가 넘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1년에 만약에 500만 대의 중고차가 거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증보험료가 건당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최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짜리도 봤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혀서 중고차를 사면 무조건 보증보험을 강제로 들어야 된대요. 이것도 노사장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사면서 무슨 케어 서비스를 뭐 얼마 주고 하면은 뭐가 된다. 뭐 엔카 서비스를 들면 뭐뭐 해서 이거는 우리가 수리해 준다. 무슨 뭐 국민카 뭐 무슨 서비스를 들면 뭐뭐 해 준다. 그러면 내 차가 문제가 생겼어. 등속 조인트에 문제가 생겼어. 엔카 서비스에서도 돈 주고 보증보험에서도 돈 나와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한 군데밖에 못 써요. 근데 왜 판매하는 딜러가 이것도 들으라고 그러고 이거는 의무라고 그러고 이거는 옵션으로 들으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소비자 하나 걸리면 그냥 호구 하나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중고차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정확히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으로 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보증보험으로 고쳐지는 게 있는데 뭐 또 들어라. 2,500만 원짜리 차 사면서 부대의 비용으로 100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아니 돈 벌고 싶은 거 있지만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죠. 돈이 많아서 뭐 몇 대 살려고 중고차를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해서 아껴서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왜 이렇게 다 등골을 빼먹으려고 그래요. 진짜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좀 더 알아볼게요. 지금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국가의 어떤 기관이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감원에 여러분들도 좀 제보를 해주세요. 성능검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 보험을 드는 걸 왜 강제로 하느냐. 보험가입이 강제라는 게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어떻게 보험가입이 강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능 검사가 엉터리로 나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 시스템이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청원을 넣고 민원을 넣어야 돼요. 저도 넣을 테니까 여러분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이런 내용을 중재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딱졸이라 잘 몰라서 저만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끔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냥 제가 뒤돌아서 좆잡고 반성할게요. 근데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고 제가 과거에 중고차 딜러를 해봤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중고차 딜러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을 왜 소비자의 돈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잘못된 거를 뭔가 행정적으로 위법하게 불법하게 진행했다라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